만나뵙게 돼 영광입니다. 좋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하는 선택에 관한 진실과 오해에 대해 토론해 볼까 합니다. 제가 살면서 했었던 가장 큰 오해는 가끔은 부정적인 선택해도 괜찮을 거라는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이거 어차피 해도 안 돼. 날고 긴다는 사람들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야, 내가 정말 이 힘든 걸 끝까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중간이라 가잖아. 라는 생각이었죠. 이렇게 무심코 했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부정적인 말과 행동들로 이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걸 시도하기에 주저하며 생각에만 머문 채 40년이나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살다 보면 상황이 좋을 때보다는 안 좋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선택이 더 신중해지면서 행동을 더 주저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공지에 몰리기 전까지 수많은 선택의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선택이라는 걸 하인리히의 법칙에 접목해보면 300번의 부정적인 선택이 쌓이면 절망적인 선택에 이른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설이 맞았다면 반대로 300번의 긍정적인 선택이 쌓이면 희망적인 선택에 이른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선택하지 못했던 걸까요? 제니스키의 책 중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 따르면 우리는 96%의 쓸데없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래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자면 우리 뇌는 내가 생각이라는 걸 하기도 전부터 90% 이상의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선택지가 내 선택지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게 아닐까 싶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조차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집을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중국집에 가면 저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하는데 다른 누군가는 싹스핀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도 모르게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선택하는 걸 마치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세월이 흘러 나락으로 떨어져 보니까 그때서야 내 선택지 안에 부정적인 선택지가 있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음.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선택지를 고름으로 인해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이유와 명분을 스스로 빼앗아 버리고 있었던 거죠. 솔직히 중국집에 갈 때마다 매번 이런 생각을 한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 뇌는 불안한 감정이 안 들게끔 아예 싸게 잘라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정말 안정적이고 건강한 선택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뇌 구조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이해하고 이런 뇌 구조를 우리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 번쯤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 주변에는 이런 걸 짚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들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알게 되는 불편한 진실이라 그랬던 건지 아무도 여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콕 집어서 말해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부정적인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부정적인 상상을 통해 내 행동을 점점 제한할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상상을 통해 내 행동을 무제한으로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자 해놓고 생각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는 선택할 때 1차적으로 내 구조를 거치고 2차적으로 내 사고방식을 거쳐서 선택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이 2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가진 사고방식에 따라 특정 값이 자동 상출되게끔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선택하려면 나의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솔직히 이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주 쓰는 편법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외부나 내부로부터 어떤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인지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 나만의 사고방식을 대입해보고 거기에 긍정적인 결과값이 나오면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긍정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간단하죠. 어, 이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잡한 생각의 유통 단계를 세 단계로 줄여버리는 거죠. 자극인지, 긍정적 선택, 행동. 만약 긍정적인 선택에 실패했다면 바로 플랜 B로 넘어가서 부정적인 생각의 방향을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려서 내가 행동하는 걸 주저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행동을 안 했을 때 생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려서 내가 행동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이거 누가 몰라, 말이 쉽지, 야 그게 실제로 가능해?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결국 내 기준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더 잘 살고 싶은 사람에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더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어,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마음은 아프지만 그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야. 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선 감정적인 선택을 배제한 채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나요? 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지금까지 했었던 부정적인 선택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맞아요. 분명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예. 부정적인 선택이 우리의 삶에 단기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게임 이론에 나오는 재수의 딜레마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요? 저 또한 선택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현실을 직시하는 거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밑바닥에 떨어져 제 인생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부정적인 선택을 하는 게 내 인생에 어떤 이점을 주었는지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아직도 제 말이 이해 안 가는 분이나 못 믿는 분이 계신다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종 선택은 긍정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정말 이 말이 맞았다면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희망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우리는 가끔 부정적인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건 착각이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마치 현실을 직시하면 나도 모르게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희망마저 모두 사라지게 될까봐 그게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조차 주저했었죠. 그런데 진짜 떨어져 보니까 그때서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런 고정관념이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가로막는 유리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 선택을 하기 위한 세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내 행동을 점점 제한하게 만드는 선택지를 조금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행동을 제한하는데 부정적인 상상력을 쓰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무제한으로 늘려나가는데 부정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음, 세 번째는 내 행동을 무제한으로 늘려주는 선택지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너무 과할 정도로 진하다 보니까 너무 과할 정도로 걱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의 기준에 맞춰 균형 잡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나만의 습관을 만들어서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한 번이라도 더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딱 이 정도까지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자기만의 선택 방식을 찾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괜히 제가 더 불안감만 더 가중시킨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평상시에 약 7가지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선택 기한을 최대한 짧게 잡기 위해 다양한 주제에 관해 미리 생각해보고 그때 자신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게끔 최대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고 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취합한 후
구체적인 선택지 3가지를 비교해 본 후에 한 가지 정도를 고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한 다양한 사람과 토론을 거친 후 최종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항상 추가 보완할 게 있는지 고민해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끊임없이 업데이트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녹여내냐면 저는 상상한 걸 막지 않고 최대한 그 순간을 즐기려고 해요. 그리고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며 다양한 관점의 책과 만화, 영화 등을 찾아보죠. 그리고 구체적인 말하기나 글쓰기를 할 수 있게 환경 설정을 하고 최대한 토론에 참여하면서 다시 생각을 정리해보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 확인해보죠. 그리고 아까 보시면 그 선택할 때 자신에게 질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 이 선택이 내 가치관이나 신념에 부합하는가? 나는 이 선택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선택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이 맞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봐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구체적인 3가지 선택지 중 한 가지를 고른다고 했는데 솔직히 사람마다 선택하기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비뽑기를 해요. 일반 제비뽑기가 다른 게 뭐냐면은 나는 무엇을 뽑든 간에 무조건 그대로 한다고 다짐한 후에 하는 거죠. 그런데 뽑자마자 한숨이 나온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골랐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고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떠오르는 선택지가 없었다면 그 2가지를 다시 넣고 재배뽑기를 한 번 더 하시면 되죠. 자,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선택을 잘하냐 못하느냐 보다는 부정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실행해 보느냐 마느냐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만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도 긍정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하인리히의 법칙에 의해 우리의 인생도 결국 긍정적인 인생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긍정적인 선택이란 지금 내가 보기엔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한 번이라도 더 내 생각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선택이 긍정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긍정적인 선택일 줄 알고 했었던 선택일지라도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선택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행동하게 만드는 선택이 진짜 긍정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지금 나의 모습이 내 선택의 결과라면 지금 나의 선택이 내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생이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닐까요?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더 나은 선택지를 고르기 위해 아등바등 살기보다는 무제한 선택지인 나의 태도, 자세, 사고방식을 고쳐서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표출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멋져 보이지 않나요? 선택에는 항상 결과와 책임이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선택을 끝까지 이어갈 수만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와 책임은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 번이라도 행동하기 위해 가실까요? 다음 뵙겠습니다.